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의 한 최고급 호텔 중식당 안은 한겨울 서리발이 내린 듯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주인공 지민은 오늘 3년을 사귄 연인 진우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지민은 정성스럽게 고른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지민의 목숨보다 소중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었죠. 잠시 후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홍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코방귀를 뀌더군요. 홍 여사의 눈에는 지민의 단정한 차림새조차 가난의 흔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자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면서 우리 진우가 잠시 눈이 멀었나 본데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홍 여사는 우아한 손짓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지민의 심장을 때리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거기 3억 들어있네. 고아원 출신이 평생 일해도 구경 못할 큰돈이지. 이거 먹고 우리 진우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주게. 자네 같은 근본 없는 애가 우리 집안 문턱을 넘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니까. 지민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본 없다는 그 한마디가 지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홍 여사는 지민의 옆에 놓인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뒤집히며 지민의 소박한 소지품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가 남긴 은색 펜던트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건 또 뭐야? 이런 고물딱지를 보물처럼 들고 다녀. 구질구질하게 정말. 홍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하이힐 굽으로 그 펜던트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으드득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깨고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분노의 눈물이었죠. 홍 여사가 폭언을 쏟아내고 나간 뒤 지민은 텅 빈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찌그러진 펜던트를 줍는 지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남긴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슬퍼서 제대로 읽지 못했던 일기장이었죠. 일기장 속에는 지민이 몰랐던 놀라운 진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지민의 아버지는 평범한 카센터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려 불길이 치솟는 공장에서 목숨을 끊으려던 한 청년을 구해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지금의 대그룹 회장 오태석이었죠. 아버지는 그를 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오태석 회장에게 건네며 재기를 도왔죠. 태석아,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 오 회장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지민의 아버지 몰래 스위스 은행에 거액을 예치해 두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마련한 비상금이 무려 7,500억 원. 하지만 오 회장의 아내 홍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홍 여사는 그 돈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민의 아버지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오 회장에게는 지민의 아버지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지민은 찌그러진 펜던트 뒷면을 칼로 살살 긁어냈습니다. 그러자 겉면의 은박이 벗겨지며 정교하게 새겨진 16자리의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오 회장이 지민의 아버지만을 위해 설정해둔 스위스 계좌의 비밀 암호였습니다. 지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이 펜던트를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는지. 저 사람들 자기들이 밟은 게 단순한 고철인 줄 알겠죠? 아니요. 그건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낼 사형 선고였어요. 지민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파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오만한 홍 여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돈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처절하게 무너뜨리기로 말이죠. 지민은 상견례 날의 굴욕을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우와 함께 홍 여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발 진우 씨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라며 처절하게 빌었죠. 홍 여사는 승리감에 취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 들어오고 싶다면 식모 노릇이라도 할 각오로 들어오렴. 그렇게 지민은 그 지옥 같은 집안의 며느리로 입성했습니다. 홍 여사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민에게 온 집안의 걸레질을 시키는 건 예사였고 귀한 손님들이 오는 날이면 지민을 부엌 구석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홍 여사는 지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유일한 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는 몰랐습니다. 지민이 걸레질을 하며 닦고 있던 것은 바닥이 아니라 홍 여사의 파멸을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요. 지민은 청소를 핑계로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홍 여사가 안방에서 몰래 나누는 은밀한 통화 내용,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가짜 그림을 사들이는 내역까지. 지민은 밤마다 아버지가 남긴 펜던트 뒤의 암호를 이용해 홍 여사의 비리 장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지민은 홍 여사가 던지는 구박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은졸였습니다. 어머니, 더 독하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당신을 무너뜨릴 때 죄책감이 들지 않을 테니까요. 어느 날 지민이 일하는 은행에 아주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냄새나는 옷가지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거리의 노숙자였죠. 다른 은행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노인을 안내해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어르신, 날이 많이 춥죠? 이 차 드시면서 잠시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민을 쳐다보았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나 돈 한 푼도 없어. 지민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힘내세요, 어르신. 그러고는 노인의 주머니에 사탕 몇 알과 따뜻한 핫팩을 넣어주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오태석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결혼할 지민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돈만 보고 들어온 여우인지 확인하기 위해 벌인 최후의 시험이었죠. 오 회장은 지민의 맑은 눈동자에서 과거 자신을 구해준 은인 한상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민은 사실 그가 시아버지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히 모르는 척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믿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오 회장은 그날 이후 지민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점찍게 됩니다. 홍 여사는 오 회장이 지민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열한 수법을 쓰기로 하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100억 원 가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지민의 가방에 몰래 숨긴 뒤 도둑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세상에, 내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반지 어디 갔어? 홍 여사는 가식적인 비명을 지르며 지민의 방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지민의 가방에서 반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홍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지민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고아 출신은 어쩔 수 없구나. 당장 2년 경찰에 넘겨. 지민은 바닥에 쓰러져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민의 처절한 연기에 홍 여사는 의기양양하게 경찰을 불렀습니다. 빗속에서 경찰차에 태워지는 지민을 보며 홍 여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지민은 차 안에서 눈물을 닦으며 서늘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퇴장할 시간이에요.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던 지민이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오 회장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엔 미리 연락을 받은 오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홍 여사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 도둑년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고. 그때 지민이 품속에서 깨진 은색 펜던트와 홍 여사의 비리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이 30년 동안 찾으셨던 그 사람. 바로 제 아버지 한상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좀 봐주시겠어요? 지민이 보여준 영상 속에는 홍 여사가 지민의 가방에 반지를 몰래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던 은인의 딸을 자기 아내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홍 여사, 내가 정령 인간이냐? 내가 짓밟은 이 아이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어간 내 형님의 딸이란 말이다. 오 회장의 포효에 홍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 이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을 차례야. 복수는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지민은 펜던트 뒤에 암호를 이용해 오 회장이 은닉해둔 사실은 홍 여사가 가로채려 했던 7,500억 원의 비자금 계좌를 합법적으로 승계받았습니다. 지민은 그 돈으로 홍 여사가 가지고 있던 그룹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고 홍 여사가 저지른 탈세와 횡령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홍 여사는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나 단칸방 신세가 된 홍 여사 앞에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홍 여사는 지민의 발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 지민은 예전에 홍 여사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3억 원이 든 봉투를 홍 여사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당신 같은 사람에겐 이 돈도 과분하니까. 그리고 지민은 홍 여사가 짓밟았던 그 찌그러진 펜던트를 홍 여사의 이마 앞에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펜던트 조각 하나하나가 당신이 지은 죄값이야.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 사건이 마무리되고 지민은 그룹의 회장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상구 재단을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무능했던 남편 진우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지민의 곁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민은 노을이 지는 언덕 위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조각을 정교하게 이어붙여 다시 빛나는 은색 펜던트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마음, 저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훗날 7,500억보다 더 큰 기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